중국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지금 가격 전쟁도 있고요. 배출가스 논란도 점점 격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아디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길리랑 장성 자동차까지 같이 가세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업계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시장 점유율도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하고 특히 이제 비아디가 앞서가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내에서 이제 터질 게 드디어 터졌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장성 자동차는 비아디의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제 비아디는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모든 차량은 해당 시점의 기준을 부합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논란은 사실은 이제 안에서 이제 골반 터질 게 터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성차 주장에 따르면 비아디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경쟁에 대한 어떻든 서로가 이제 이런 전면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적에 대한 충동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흙탕이 어쨌든 일부가 향후에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은 사실 최대 규모지만 과열 경쟁이라든가 내부 고발이라든가 규제 충돌이라는 리스크에 늪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고 싸게가 아닌 사실 지속 가능성이란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중국 전기차는 과연 답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제 안에서 대해서도 중국에서 이제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사실 지금 산업에 대한 가격 경제 자제를 사실 공식화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핵심 기조는 성장보다는 질적 관리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변화는 성장주의보다는 보조금 과감한 이런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질서나 생태계 보호를 지금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처럼 전기차도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내놓고 있고 실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차의 비중이 40%를 돌파하고 있고 이미 포화 상태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익성 저하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중소업체는 도산을 할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고 있어서 전략적 예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시장 지분보다는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브랜드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과열된 경쟁이라든가 타진 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고 과잉 생산이라든가 수요 부진에 대해서도 약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업계의 구조에 대한 대형화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기술 혁신이라든가 글로벌 경쟁 확보에 대해서도 약간 어쨌든 강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향후에 정부가 한계점과 시장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좀 약간 업계에 대한 어쨌든 조정과 혁신이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죠. 가격 경쟁이 과열되게 된다면 당연히 당국에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격 전쟁이 글로벌 산업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이 장기적으로 있어서 기업들의 수익성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면 마진 압박과 수익성 말씀하신 대로 저하가 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수익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큰 회사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자가 심각하다 보니까 마진 압박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제조에 대한 거에서 수익성을 내는 곳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내부적으로 이제 거의 없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손해를 보면서 지금 팔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소규모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앞으로 1년 내에 소규모 업체들은 대형 업체에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어쨌든 퇴진될 것이라고 이제 내놓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쨌든 대형화되거나 소수업체들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장기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길리라든가 장성자동차라든가 스트레스 등 수직 통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속될 경우 기술 혁신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차별화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확대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는 없어질 거 미래는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업계가
강한 성장이라든가 이제 뭐 수익성 회복을 유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정부에게 어떤 지속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내놔야 된다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좀 따져본다면 당연히 마진 압박이나 수익성에서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